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변 없었죠. 이 대표의 최종 득표율은 85.4%. 2년 전 전당대회에서 그 당시가 신기록이다 77.7%로 당대표 최고 기록 세웠는데요. 이번엔 그마저도 넘는 85.4%. 이 총 득표율의 의미 먼저 박상환 교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2년 전 77%와 이번 85% 사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전에 77% 득표율을 얻을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민주당이 결집을 했었어요. 대통령 선거 졌죠, 지방선거 졌죠. 그런 와중에 검찰 권력으로부터 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 그 속에서 77.77%의 결집력이 나왔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지금 총선에서 유례없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관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무려 85% 정말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지지율이 나올까 싶을 정도의 높은 득표율을 얻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 득표율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모든 수치가 다 우상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투표율이 어떻다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은 2년 전 전당대회 때보다 이 선거인단 수가 한 4, 5만 명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도 권리당원 중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38%, 39%였는데 이번에 43%예요. 한 4, 5%가 는 겁니다. 그리고 득표율도 또 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서는 너무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이번에 흥행이 좀 실패한 거 아니었냐. 최종 결과 봤더니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지표가 다 우상향했다. 그렇게 보면 이제는 뭐 이재명 시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그것도 어려울 때 죽지 않으려고 결집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결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그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한 거 딱 하나입니다. 먹사니즈. 그러니까 소위 중도 확장성.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탄탄한 당 장악력 외에 대선까지 내다본 소위 중도 확장성까지 고려한 이런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정도의 어떤 탄탄 대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장성철 소장님. 근데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막 비판하기도 조금 좀 거시기 해요. 그럼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시고 뒷부분에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하시죠.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죠. 저는 대략 89% 예상했는데 85%? 그 정도는 제 생각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유례 없이 높은 거죠. 그만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당원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대가 뭐겠어요. 결국엔 윤석열 정권 제대로 견제해줘. 잘못된 거 비판 많이 해줘. 그리고 당신 2027년도에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대통령 선거 승리 그거 가져와. 이러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기쁜 거는 이제 어제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상당히 숙제가 많아서 어깨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비판을 뭐 굳이 해보자면 그냥 공산당 전당대회 보는 거 아니야? 저 일극체제가 맞는 거야?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이 저래도 괜찮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거고 뭐 개딸당 된 거 아니야? 뭐 1인 정당 된 거 아니야? 이게 과연 외연확장에 다음번 대선에 긍정적일까? 그런 이제 생각도 하는 거고 끼리끼리 그냥 뭐 잘 해먹어라 뭐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좀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봤어요. 저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야당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윤석열 정권이 그나마 더 막 나가지 않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윤석열만 바라보고 민주당, 야당, 대한 세력은
이재명 당대표만 바라보고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한 개인에게만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그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와 잘했어요 막 박수만 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요. 교주는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예. 그리고 오류는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딴지를 걸어? 다른 얘기를 해? 뭐 비판을 해? 감히? 이런 분위기가 나면은 이제 민주당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세울 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 앞으로는 좀 당내에서 본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롭고 너그러운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 교수님께 좀 질문을 약간 반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중심 너무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세게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강성 당원과 여론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투표율을 보면 권리당원도 그렇고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박정원 교수님. 예. 그러니까 견제 없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보여줬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당대표마저도 수차례 날렸습니다. 거의 무슨 비위 이런 걸 들어가지고 징계를 하지를 않나, 예. 전화로 너 가 그러지를 않나, 맘대로 비대위원장 임명했다가 잘랐다가 그러지를 않나, 정말 네. 국민들이 눈으로 다 봤잖아요. 이준석, 김기현 막 이런 이름들이 그렇죠.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견제 없는 권력의 위험성은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만 왜 이번에 당신뿐만 아니라 소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몰표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은 현재의 국면, 그러니까 지난 선거, 총선을 통해서 만약에 여권이 정말로 민심을 달게 회초리를 맞아서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몰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그런 유례없는 대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8.15 정말 국면을 통해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아니 국정 기조를 바꾸라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인사하고 무슨 친일 정권인지 뭔지 모를 정도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는 단단히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과 정권 견제론이 다시 한번 불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재명 일극 체제니 견제니 이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나 심판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이재명 체제로 몰표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이재명 소위 일극을 만든 거지 이재명 민주당 내부의 그런 변화들 예를 들면은 지금 김두관 후보라든지 또 정봉주 후보라든지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나 쓴소리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왜 안 먹히느냐? 지금 당장 싸워야 될 윤석열이 보이니까. 그래서 귀에 안 들어오는 거다. 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예.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바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일반 국민들도 이재명을 뽑았다라고 하시는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했지만 그 대상이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층 이러한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당원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지정당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 많이 들어봤는데 김두관 누구지? 김지호 누구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득표율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냥 85% 정도의 득표율을 얻은 것보다 예. 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당원 당규를 고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될 것 같으니까 자 내년 2026년 지방선거 3월달 때까지 당대표가 되면은 하는 건데 안 되지. 이재명 대표가 공천도 해야지. 그리고 선거 지휘도 이재명 대표가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당원 당규를 고쳐가지고 임기를 좀 연장할 수 있다. 예외 규정 뒀죠. 그게 맞냐고요, 그게. 한 사람을 위해서 공당의 당원 당규를 이렇게 예외 조항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그게 맞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저는 민주당이 민주성이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 그것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기본적인 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당도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봐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은 와 헌법과 법률을 고쳐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할 거다. 예. 이렇게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에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전당대회에 막강한 득표율을 하기 위해서 아이고 지난번 총선 공천 때 반대자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본인 입으로 박용진도 공천받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박용진 몇 번이나 그냥 잘라버리고 비명 행사 다 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85% 받은 거죠. 억지로 다른 경쟁자들 다 발로 뻥뻥 차버려 놓고 85%나 됐습니다. 이제 진보 진영, 민주 진영, 민주당은 저 이재명의 당이 됐습니다. 라고 외치는 게 알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 반대층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짧게 듣겠습니다. 짧게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향후에 잘 되기 위해서 견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내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재명만 외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과 당원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재명 대표에게 마치 아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는 본인들을 위해서도 안 좋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예.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당원과 국민들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양 정당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였다. 이 부분을 많이들 간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재명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그 안에는 모든 국민,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들이 당신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꼭 짚고 그 다음에 민주당 민주주의 얘기해도 해야 된다고